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DB금융투자 더불어업 세미나 또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모십니다.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의 강대승 연구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옆에 계시네요. 예, 어서오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채널 처음이시죠? 네. 좀 많이 약간 떨리시는데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되시고,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께 처음이시니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DB금융투자에서 글로벌 주식, 특히 미국 쪽 보고 있고 또 ESG도 담당하고 있는 강대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올 한 해도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벌써 이제 5월 달도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은 올해 좋은 소식 있으셨죠? 예, 제가 3월에 예. 등여를 했습니다. 세상에. 예, 얼마나 그래가지고 좋을까? 얼마나 이쁘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조금 정신은 없습니다만은 얼굴이 예전에 비해 좀 많이 헬스케지신 것 같고, 살도 빠지신 것 같고, 좀 힘드신 것 같긴 한데. 살 빠진 거는 좋은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부럽네요. 저도 좀 아기를 좀 갖고 싶긴 한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도 좀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몇 마디 나누고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CPI가 생각보다 좀 하락으로 네, 조금 나와서 상승세가 둔화됐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더 커지면서 이제 다우가 이제 4만 돌파했는데, 당장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 예정일인데, 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그래도 시장 반응을 보려고 좀 봤는데 로이터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시장 옵션 트레이더들이 위아래 상방으로 엄청나게 큰 스윙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 양방이요? 예, 그러니까 오.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도 위로 튈 수 있는데 예. 만약에 기대치를 충족 못했을 경우에 크게 하락하는 것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스윙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찌되었건 앞으로 한 단기 정도는 조금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저 앞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AI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구독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여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준비하신 그 강의 내용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 미국은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강할까요? 물론 이제 AI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은 저는 기저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뭐 아시다시피 소비도 잘 되고 있고 되게 견조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달러가 강세. 달러 강세. 네, 달러 강세. 이 두 개가 손합이 되면은 미국 자산의 매력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이 와중에 채권이라든지 부동산과 같이 주식의 대체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 주식에 대한 매력도,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닝이 높아지면서 주식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거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아, 큰 테마는 이제 세 개로. 네. 그럼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달에 사실 1분기 GDP가 성장률이 예상치를 이제 밑돌면서 야, 인플레이션 못 잡았는데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S&P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잠재 GDP 대비 실질 GDP의 차이를 보여주는 미국 아웃풋 갭을 보시면 예. 오히려 1Q 이사, 그러니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GDP란 거는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성장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지 않는, 그러니까 최대치의 성장률을 잠재 GDP라고 하는데 실질 GDP가 더 상승한 겁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경기가 둔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기는 뭐 이렇다 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은 1분기 GDP 성장률을 조금 낮췄던 애들 혹은 추정치 대비 안 좋았던 애들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왼쪽이 실제 어떤 카테고리가 GDP 성장률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쪽이 이제 순수출 그리고 재고 투자인데 순수출이 좋은 거는 사실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해서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걸 보려면 재고 투자 쪽을 봐야 되고요. 재고 투자를 그러니까 재고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추정치 대비해서 안 좋은 애들을 보려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예. 소비 부분을 보시면은 추정치 대비 크게 안 나왔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소비 그리고 재고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경향이 나왔고 이게 향후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은 미국 경기가 견조할지 아니면 둔화로 갈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국 경기가 계속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먼저 소비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소비 선행 지표는 실질 소득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사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질 근로소득 회색선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실질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뭐 근로 플러스 뭐 주식에서 얻는 거, 뭐 배당, 이자 이런 거 다 포함해서도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소득은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럼 소비가 예상치보다 안 나왔냐라는 걸 보려면은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점이 소득이 늘고 있는데 채권 연체율도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위에는 오토론 자동차 담보 대출이고 아, 아래는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왜 이렇게 담보대출이 자동차 담보대출은 얘네는 처음, 자동차를 살 때 그냥 사지 않고 거의 다 오토론을 끼고 사가지고 이게 자기 현금 100%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땡땡 캐피탈 네, 이용해서? 이런 쪽에 아, 껴가지고 얘네도 예. 많이 사는데 그래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우량한 애들이 아닌 예. 좀 안 좋은 애들이 연체율이 지금 2019년 수준 넘었고요. 오,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금 2019년 수준 넘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연체율 보시면 실질 가처분 소송 연평균 증가율이랑 원래 반대로 움직이는데 예. 최근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상승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건 뭐 좋은 지표 같지는 않아 네.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고소득자들은 소비할 여력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음, 조금 저소득자들은 예.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 아, 그래서 재화 쪽 소비가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부자들이 냉장고 막 10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재화 쪽은 안 좋은데 음, 서비스 소비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소비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 소비라면 뭐 어떤 것들이 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예. 서비스 수입, 아까 순수출이 마이너스 그렇죠.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서비스 수입이 되게 큰 파이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행이 되게 큰 파이를 차지합니다. 여행이요? 네. 그러니까 오, 해외여행 가면은 예. GDP에서는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해외여행을 올해 1분기에 많이 간 겁니다. 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여행 관련된 서비스 수입이 20% 가까이 늘었어요. 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오른쪽에 있는데 미국 항공 여행객 수입니다. 예. 여객 수를 보시면 2023년과 24년 여객 수를 2019년이랑 비교를 해놓은 건데 2023년도까지만 해도 2019년 수준만 유지가 됐었는데 2024년 보시면 예. 2019년보다 5에서 10%더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계속해서 서비스 소비를 할 거고 재화 소비는 안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소비가 미국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 있는 분들, 이거 있는 분들. 예, 있는 분들. 고소득자. 네, 뭐 그 있는 분이라고. 예, 예, 아주. 아니, 예, 고소득자. 예,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놀러 가실 거다. 예.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2분기, 3분기는 휴가 시즌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새로운 아이디어신 것 같아서 요거는 좀 한번 구독자님들 유심히 다시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또 다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재고 투자가 진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도 보시면은 도매업자들이 재고 투자를 한 거를 제가 이제 전분기 대비 얼마만큼 늘어났냐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의류라든지 뭐 예. 식료품, 전자제품 이런 거는 재고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재고 투자를 안 한 거죠. 안 팔릴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죠. 기업 네,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재고를 쌓을 필요는 할 필요 없죠. 없죠. 근데 주목해서 보실 건 왼쪽 컴퓨터라든지 건자재, 기계 장치 쪽은 재고를 전분기 대비해서 확충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테크 기업들이 움직이는 건가요? 네, 이래서 지금 B2B 그러니까 B2C 재화 쪽 C 컨슈머 쪽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 수요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고 증가율을 볼 때 같이 보면 좋은 게 재고율인데 예. 재고율은 그 판매 속도를 감안을 해서 이 도매상들이 얼마만큼의 재고를 쌓았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고율이 3이다 라고 예. 하면은 월간 100만큼 파는데 도매상이 300만큼의 재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예. 이 재고율이 지난 5년 평균 대비해서 높아질 만큼 재고를 많이 쌓았습니다. 컴퓨터 뭐 동그라미 보시면 컴퓨터, 기계 장치, 건자재 쪽 보시면 그 말인즉슨 원래 팔리는 속도보다 더 많이 재고 투자를 했다. 이쪽 업황은 도매업자들이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어, 재고, 이것도 이게 많이 보는 데이터 같지 않아서 또 연구원님께서도 좀 새로운 걸 또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예, 되게 신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러한 재고 사실 기업들의 수요를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철도 물동량인데, 철도요? 네, 철도요? 네. 오, 화물 운송. 예. 미국은 사실 땅덩이도 넓고 하니까 철도를 가지고 많이들 운송을 합니다. 사실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보면은 운송량이 줄어야 되는데, 예. 보시면 운송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제일 밑에 쪽 보시면 됩니다. 토탈 트래픽이 2.0%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예. 카로드, 그러니까 그냥 기차에다 갖다 실은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석탄입니다. 석탄이요? 네. 석탄 빼고는 대체로 좀 견조한 수준 유지하고 있고, 토탈 인터모달 유닛이라고 이게 무역재입니다. 와, 그러니까 무역에서 뭐 컨테이너를 이렇게 갖다 실어서 나르는 거를 이제 인터모달이라고 하는데, 예. 이건 오히려 8.7%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미국은 그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물 운송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 예. 물론 이제 트럭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예. 이제 땅덩이가 워낙 넓고, 뭐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철도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미국은 또 그런, 아, 이것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연구원님 때문에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 여담이긴 한데 미국은 고속철도가 깔려 있습니까? 아, 그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민영화 시키다 보니까 이게 예. 철도를 깔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깔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예. 유지보수 해가지고 아, 잘 그냥 갖다 주고 잘 갔다 오고 뭐 그런 게 많아서, 지금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얘기 할 때도 철도 인프라 하겠다, 뭐 약간 철도를 현대화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 게 또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코레일이 아니라 다 민영 네, 민영화 시켜가지고. 상장 기업이 또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유니언 퍼시픽, 유니언 퍼시픽, 예. 뭐 CSX라든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했지만 뭐 BNSF, 뭐 이건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예, 아무튼 대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나라에서 이제 그쪽에 이제 돈을 지원을 지원을 네, 받아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예, 네.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내용 네.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시면은 미국 경기가 1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 뭐 막 완전 둔화가 아니라 견조한 수준 유지할 거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요인은 강달러였습니다. 강달러요? 네. 예. 강달러가 하면은 왜 미국 자산의 매력도가 증가하냐면, 일본하고 미국 올해 주식시장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S&P 500이 이게 저번 주 기준으로 연초 대비해서 11% 올랐고, 예. 일본 대표 지수인 토픽스 같은 경우는 19% 올랐습니다. 일본 참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럼 사실 그냥 보면 일본이 좋을 것 같은데, 예.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토픽스에서 이제 내가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갖고 나오려면 이걸 달러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달러로 그러니까 토픽스를 달러로 표시한 거를 YTD 수익률은 8%밖에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 굳이 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에 투자할 필요 없이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일본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 일본에 투자하느니 미국에 투자해서 11% 먹고 환 바꿔서 갖고 들어올 때 추가로 환 차익까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미국 자산 매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도 달러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쪽 자산이 좋아지는 거죠. 부럽네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축통화 위력이라고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누가 안 들어오잖아요. 저 달러가 예. 강사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 뭐 와서 하는 거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그렇죠. 안타깝죠. 근데 또 최근에 수년 전부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미국에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달러 강세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까지 많이 드셨던 거. 예. 아니면은 손실했더라도 환차익으로 하시면은 그러니까요. 예, 뭐 예. 손실도 조금 메꿔질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네.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그래 뭐 지금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예, 그거 보시면 중요하죠. 2021년부터 보시면은 뭐 달러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는 되게 많은 요인이 있는데 예. 2021년부터 보면은 미국채 금리랑 되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하고요. 네, 채권 금리랑.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면은 대충 이제 어떻게 될 거다를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미국 금리 최근에 뭐 4월에는 막 그 CPI 안 잡히면서 뭐 연내도 힘드니 어쩌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9월 혹은 11월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CPI 때문에? 네, 또 이제 고용 타이트한 정도가 어느 음. 정도 잡혔고, 예. 그러니까 조금 완화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CPI도 잡힌 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해 예. 주셨듯이 예. 그래서 9월, 11월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또 높고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일찍 6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지금 기대가 되게 많습니다. 스위스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UK, 그러니까 영국에서 네. 이제 CPI 발표를 했는데 타겟한 수준과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거기도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이외 지역에서 먼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해서 조금 일정 기간 동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참, 그렇죠.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뭐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자산이 계속해서 매력적일 거다. 지금과 같이 이제 미국 자산이 매력적인데 채권, 주식이냐,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투자자 예. 입장에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금리가 높은 수준이 계속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도 뒤로 이연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예. 보여줬던 차트인데, 예. 작년 11월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확 올랐다가 올해 초에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하고 예, 맞아요. CPI 상승률이 잘 안 예, 잡히면서 맞아요. 확 꺾였습니다. 음. 오른쪽이 미국채 장기물 ETF로의 자금 유입인데 11월부터 1월 초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다가 그러게요. 이때부터는 멈춥니다. 그리고 2월에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예. 이때는 5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랐었다가 1월 CPI 발표 직후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9월, 11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채권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다음은 부동산인데 예. 부동산 뭐 상업용 부동산 뭐 공실률 많다, 오피스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그렇죠. 그렇죠. 예. 작년부터 계속 뭐 NYCB 예, 뭐 맞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네. 뱅크 뭐 사태 터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해결되지는 네, 해결되지는 그렇죠, 않았습니다. 지금 그 왼쪽 차트 보시면 만기 예정 금액이 2024년에 만기 예정 금액이 23년에 쟀던 것보다 24년에 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터트리면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도 손해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예. 그러면 렌트도 못 받고 금리도 못 받고 어차피 환매해도 제대로 된 값 못 값도 못 받고 받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자산에 대해서는 음. 그냥 만기 연장해 주는 겁니다. 조금씩 단기적으로.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국내도 그런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지금 엑싯은 못 하겠고. 네, 워낙 손해가 크니까 예, 그래서 그냥 연장. 네, 그냥 계속 조금씩 예. 단기로 연장. 근데 오른쪽 보시면 공실률 여전히 높습니다. 아파트 공실률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아니, 아파트는 왜 이렇게 높아요?
이게 그쪽 그러니까 이게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아파트를 잘 안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대도시 예. 이쪽에 잘 안 가다 보니까 아파트 쪽 그러니까 이게 리모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원격 근무 원격 근무. 이런 예. 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아파트 음. 수요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원격 근무 이런 게 음. 잘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실률 증가하고 있는 거. 요즘 이게 원래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런 경향이 강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다시 이제 니네 원격 근무 이제 그만해.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들은 들어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연간 전망 준비하면서 예, 본 예. 자료인데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부한다고요? 네,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문화가 네, 틀리네요. 그리고 뉴욕에 예. 출근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이거를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의 1급에다가 예. 출근 시간을 곱해가지고 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계산한 자료가 있었는데 예. 꽤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한 사람 주급 정도가 그냥 한 달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아껴서 일을 했으면 얼마만큼 더 벌었을 텐데. 또 예, 디테일하게 약간 그런 계산하기. 식으로 막 예,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음. 나 이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서가 좀 다르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네. 공실률 늘어났다. 그러면 채권, 부동산 매력도 아직은 높지는 않은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매력도는 계속되는 게 1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S&P 500 기업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왼쪽 위에 회색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벌 것인가를 나타낸 포워드 12개월 EPS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아까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살짝 출렁였 V자 지금 반등을 했는데 예.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이 미국은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아메리칸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계속해서 잘 벌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있고 당장 다음 분기 2분기 EQ4에 예. 대한 EPS도 보시면은 피크에서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왼쪽 아래 차트 보시듯이 예. 분기 실적 발표 이전보다는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끌었던 애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산업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애들 좋아 보이는 애들은 경기재 소비재 유통, 미디어 엔터, 반도체인데 예. 경기 소비재 유통에서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이요? 네. 그리고 미디어 엔터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 게 구글 그리고 구글?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AI에 예. 대한 관심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단기적으로 약간 다음 실적 발표 시즌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본재 예. 그리고 고소득자 있는 자들의 이제 소비자 서비스 있으신 분들. 분들 이제 소비자 서비스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이게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어서 또 그러니까 EPS가 증가하는 이제 기업들들 지금 말씀해주신 섹터를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좀 준비하신 이제 그 기업들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것보다 EPS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아. 10% 이상 높은 EPS 성장 가이던스면 꽤 많이 엄청 한 거죠. 다음 분기, 그러니까 올해 다음 분기 이거를 이제 동시에 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난 올해 좀 잘할 것 같아. 지금은 조금 안 좋지만 올해 잘할 것 같은 이런 애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에 있는 애들이 조금 잘 됐습니다. 그러게요. 위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은 하드디스크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냥 저장 장치 만드는 애들인데 이게 AI를 훈련시키려면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넣어야 되고 그 훈련 데이터도 많이 저장해야 돼서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SDD 그러니까
그 좀 좋은 걸로 넘어가면서 HDD, 그러니까 좀 구식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얘네 두 기업이 거의 전 세계 공급량의 8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80%요? 네. 근데 거의 독점인데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얘네 말고는 사실 뭐 어차피 저물 것 같으니까 사업을 다 음. 철수한 거죠. 예. 근데 막상 이제 필요로 하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올해 해가지고, 그것도 호재인데. 네, 독자적이다 보니까 가격 올려서 예. 우리 마진 좀 먹겠다라고 먹겠다. 해서 이제 EPS가 올린 그렇게 해서 거고, 올리셨구나. 예. 그 다음에 아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로얄 캐리비안 같은 쪽은 이제 서비스, 레저 여행 예. 쪽입니다. 있으신 분들. 네. 음.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기, 예. 여객이고요. 로얄 캐리비안은 크루즈 여행 기업입니다. 예. 빅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여름 그리고 겨울이 이제 빅웨이브, 얘네들 이제 이거 타고 따뜻한 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좀 부럽네요. 네, 저도 아, 이거 보면서 얘네 되게 그러니까요. 이런 저- 얘기 예. 했었는데, 잘 놀러 다닐 것 같고 2분기, 3분기 여행 예약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예약률이 높다는 네, 거죠? 예약률이 높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예약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 그 맥켄스는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얘네는 그 약을 유통하는 애들입니다. 약이요? 네, 그러니까 그 약을 이제 제약사가 만들면 그걸 이제 그 각 음. 의료기관에 뿌려줘야 되는데, 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시한, 저도 얘네의 말을 믿지는 못하겠는데 왜요? 얘네가 잘할 수 그러니까 1분기 예.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이번에 주가도 안 좋고 했는데 예. EPS를 되게 그러니까 시장 컨센 대비 높게 잡았더라고요. 올해 지금 1분기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유통 되게 잘해가지고 예. 잘 벌어들일 벌어들일 수 있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도 얘네가 이제 다음 분기에 얘네가 잘해버리면 얘네 말을 이제 그렇죠. 따라가는 지금 거니까 예. 좀 관심을 지금 바로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자료에 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기업들 또 각자 또 스터디 한번 또 해보시고 좀 별도로 체크해 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EPS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렇죠, 좋아진다.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뭐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준비하신 또 두 번째 테마가 그 금리 인하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연초만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부터 금리 인하 뭐 3번이다, 4번이다 얘기하다 사실은 또 2번까지 지금은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하가 됐어. 그러면 좀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지금 시장 반응,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하면은 막 IT 날라가고 그렇죠. 뭐 약간 그렇게 되는데, 저는 실제로 인하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관심도를 좀 바꿔 IT에서 다른 쪽으로 좀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미국 대선 관련돼서 이제 음. 아까 그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자생적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제 뭐 AI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거에 선제적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로 해서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지금과 같이 이제 경기 예.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뭐 물가도 잡혔고 뭐 경기 힘드니까 우리가 인하해 줄게. 약간 이런 게 지난 20년간 4번 정도 있었습니다. 4번이요? 네. 1995년, 98년, 그리고 2002년, 2019년 이렇게 예. 4번이 있었는데, 이 중에 3번은 이전까지 강했던 섹터가 조금 그 인하 사이클 동안에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인하 전에 강했던 유틸리티가 인하 사이클 중에는 제일 안 좋았고요. 그래요? 98년도 예. 그렇고요. 2002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그나마 뭐 손해율이 안 좋았는데 인하 사이클 중에는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생각은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하가 되면은 예. 이전까지의 투자 환경이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같은 투자 환경 속에서는 이제 이쪽에 집중하면 돼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 환경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 떠나가는 겁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게 AI 쪽도 조금 이제 사람들의 시선 9월, 11월쯤 됐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전환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AI 전망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주도주가 4월에 한번 엔비디아가 한번 꺾이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한번 꺾였었죠.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 무적 신화가 이제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기회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챈 겁니다. 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전고점 수준까지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 같은 걸 보시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 4분기가 되면은 엔비디아 EPS 성장률이 정상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정상화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막 어떤? 과거 그러니까 예. 작년 초 막 예. 작년 1분기, 2분기 보시면 오른쪽 차트 보시면 막 800%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예. 1000%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예. 다 알고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경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2007년 애플 아이폰 출시 이후 주가 흐름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해 보시면 윈도우 98, 윈도우 97 예. 한창 잘 나가고 한창 EPS 증가를 날아갈 때였습니다. 예. 그런데 왼쪽 차트 보시면 EPS 증가율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 속도를 보시면 제가 상승 속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로그 스케일로 이제 변환을 했는데 보시면 주가는 꺾기. 제가 이게 예. 업데이트 실행 예. 상관없으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상승 속도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락한다라는 건 아닌데 이전과 같이 상승할 거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저 이제 마라톤 뛰는데 네. 전력 질주 계속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제 패턴으로 갈 것 같다는 의미로.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애플도 사실 2007년에 이제 아이폰 출시 이후에 이제 이때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안 좋았다가 본격적으로 EPS 상승할 때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뛰다가 예. EPS 성장률이 정점을 치고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였을 때 그 속도가 또 그 주가 상승 속도도 정상.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뭐 계속 IT 투자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에 좀 뭔가 좀 변화가 변화가 생길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또 다음 내용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미국 증시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수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지수의 IT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서 지수 투자보다는 특정 산업이나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종목 장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ETF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횡보 예상을 하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다른 쪽에서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지수 자체는 횡보하기 때문에 뭐 ETF 그러니까 지수를 추정하는 ETF보다는 개별 ETF. 약간 산업 ETF 쪽으로 산업 그쪽으로 조금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섹터가 좀 저는 일단은 자본재, 산업재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본재와 아까 기업들이 투자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선에서 지금 제조업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다음 섹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조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자료 넘어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실 네. 것 같은데, 이게 뭐 이 얘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어서 11월 달에는 뭐 누구나 이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6월 달에 벌써 TV 토론회가 잡혀 있대요. 네, 맞습니다. 6월 말에 6월 27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또 엄청 막 후끈후끈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전당대회가 8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이미 막 TV 토론회에서부터 하면 그쵸. 야, 이것도 뭐 미국 주식 시장도 또 이게 엄청날 것 같은데, 이제 과연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주식 그 상승 모멘텀이 될까요? 이제 지수 아까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예. 쪽을 봐라라는 약간 지표 쪽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은 뭐 바이든, 트럼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공통된 정책이 뭐 별로 없다, 뭐 약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두 분이 워낙 상반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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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시면 지지율 격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어디를 예. 배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케네디 뭐 주니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제3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완주를 하냐 안 하냐에 따른 뭐 트럼프가 우세하냐 바이든이 우세하냐 이 설문조사조차도 지금은 그렇게, 예. 안 좋습니다. 아니, 이게 지지율이 거의 10%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에 따라서 또 막 그 뭐 갈릴 것 어디로 같은데, 가느냐 예. 뭐 이런 설문조사에 따라서도 또 막 갈릴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뭐 선거 방송은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투자를 그쵸. 하다 보면 하다 되게 보면.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바이든 당선됐을 때 태양광 주식 날라간 그러니까요. 거 예, 보면 예. 2차 전지 태양광인데, 만약에 또 트럼프가 되면 또 막 그쪽 또 뭐 에너지 쪽, 뭐 그렇게 석유 쪽 되니까, 날라가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얘네가 동시에 주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미국 중요하네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이제 대선 구도를 보면은 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2012년, 16년, 20년 어떤 정당이 승리했는지를 갖고 온 건데, 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러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만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알겠습니다. 예. 러스트 벨트. 예, 러스트 벨트. 그 유명한, 이게 이 참, 부분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2012년에는 오바마가 이겼고요. 근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예, 예. 슬로건 내세우면서 이쪽을 가져가면서 16년에 트럼프가 이겼고, 2020년에 다시 바이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제조업 사람들의 이제 그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일자리를 좀 잃으면서. 예, 예. 그래서 바이든이 다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음. 올해도 설문조사 보면은 이쪽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디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쪽을 잡으면은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든이 뭐 중국 관세 때리겠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게 되게 웃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 때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미국을 수출하는 그 전기차 포지션이 0.8? 뭐 1%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대선용인 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선용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도 여기서 엄청 생산해요. 자동차 부품.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야겠고. 근데 뭐 막 그 트럼프처럼 막 말도 안 되게 뭐 난 그냥 모든 거에 관세 매길 거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바이든 없죠. 입장에서 예, 예. 전기차 뭐 요즘에 옐런도 그렇고 막 그 중국에서 덤핑해서 다 지금 덤핑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가 문제면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와가지고 그냥 뿌리면 잡힐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세 얘기도 대선 홍보용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나. 홍보용으로. 그리고 예. 공약도 사실 이쪽에 조금 이제 TV 대선 토론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겠지만 예. 제조업 부흥 쪽에 계속해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께서는 ETF를 보신다고 하면 네. 그 제조업 관련된 ETF가? 네, 저는 뭐 시설, 뭐 이제 설비 투자, 뭐 이제 로코엘 오토, 뭐 자동화,
예, 자동화. 뭐 로봇, 그러니까 워낙 미국은 임금이 비싸다 보니까 음. 뭐 자동화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설비 투자 쪽 음. 이쪽을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해가 쏙쏙 와닿네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다 네, 보니까 그렇죠. 다들 이제 관심이 예, 너무 그쪽으로 가고 그럴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그렇죠. 공약이냐, 어떤 이슈냐 이슈냐, 네, 이거에 그렇죠. 따라 출렁거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 선거 수준 되면은 음, 그렇게 제조업 ETF, 예, 다시 한번 좀 메모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조업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 이것 때문에 조금 지형이 변동하는 게 있는데 미국 물류 쪽입니다. 제조업 부흥, 뭐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밀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SIA라고 미국 이제 미국 반도체 연합회에서 관련 시설을 이제 미국 지도에다 이제 뿌려놓은 자료가 이제 왼쪽 자료인데 예. 보시면 동부에 많이들 위치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게 네. 서부보다 서부부는 동부네요. 동부에 캘리포니아 지역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예. 거의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 그리고 2022년 기준 미국 완성차 그리고 부품 생산 비중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러스트벨트 예. 이쪽 동쪽에 되게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예. 미국이 생산 능력을 다시 외국에서 가지고 온다, 리쇼어링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동부 쪽 물류가 되게 중요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실 이제 종목은 이게 미국 화물 운송의 철도 화물 운송의 이제 그 노선도인데 예. 보시면 CSX 그리고 보라색 노포크 서던 이게 이제 상장도 되어 있는데 얘네가 동쪽에 되게 많이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혜를 보겠네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얘네가 어차피 지금 제조업 단계, 그러니까 생산을 능력을 가져온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양 후보에서 당연히 많이 얘기 나올 네.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그리고 운송에 대한 수혜가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예. 실제로 여기서 제조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류, 이쪽 물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CSX라든지 노폭 사우던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있네요.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또 철도 그림으로 보니까 되게 또 좀 이해가 쏙쏙 온 것 같은 받아들여지는데 되게 좀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미국이 임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뭐 반도체 같은 거를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반도체를 다시 이제 어디 전자제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거를 미국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비싸니까. 미국 인력이 비싸니까. 그래서 멕시코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근데 과거에 이렇게 된 사례가 있고 어떤 쪽이 이제 조금 좋았냐를 보면은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계속 갖고 오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사실 2001년에 중국 WTO 가입을 도왔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네.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얘네들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2001년부터 왼쪽 위에 차트 보시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얘네들한테 돈 주고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차트 보시면 중국 소비시장 성장 추이를 보시면 얘네가 돈을 벌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예. 특히 이제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예. 농촌 주민들까지 소비 성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예. 농촌에서 돈 벌려고 음. 도시로 와서 그걸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농민공들 수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집에다가 돈을 보내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돈 받으니까 이제 쓰기 시작한 거고 써야죠. 소비 성향이 증가를 예, 한 예. 거죠. 멕시코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쪽이 멕시코 평균 임금 소득입니다. 예. 얘네는 워낙 암흑 경제가 많다 보니까 음. 그 경제 쪽에서도
위에 쪽의 이제 약간 표면에 있는 거, 아래가 네. 이제 암흑경제 지표인데 보면은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했죠. 평균 임금 상승이. 그래서 오른쪽 위에 코카콜라랑 코카콜라 멕시코 현지법인 간 주가 차이가 발생한 걸 보면 되게 웃깁니다. 그러게요. 코카콜라가 2023년 초 기준에서 계속 플랫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코카콜라 멕시코 현지법인, 그러니까 미국 티커로는 KOF라고 성장이 되어 있는데 예. 얘네들은 거의 지금 한 50%가량 작년부터 지금 예. 상승을 한 상황이죠. 이거 이렇게 차이, 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메르카라도 리브레라는 기업인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업인데 예.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아, 기업입니다. 플랫폼 회사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예. 이제 미국이나 뭐 선진국 쪽에서 온라인 상거래를 담당한다면 남미에서 1등 기업은 뭐 아마존이 아니라 메르카라도 리브레. 저 사실 기업이.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기업이 있구나. 네, 얘네들 EPS 성장률도 보시면은 그럼 엄청 2022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어.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 계속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쓰고 임금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저 소비가 계속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먼 중국보다는 가까운 멕시코가 그렇죠. 훨씬. 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지금 USMCA 그러니까 그 미국 북미 그 경제 연합체를 예. 만든 게 트럼프입니다. 이게 또 트럼프 수혜주로. 뭐 약간 그러니까 멕시코를 저버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 들긴. 되게 또 상반된 게 막 또 장벽 세웠잖아요. 네. 이민자 못 들어오게. 이민자는 못 들어오되 네? 거기서 생산한 걸 이제 갖고 오겠다. 약간 진짜 트럼프스러워. 네, 트럼프스럽게 아, 미국에 네. 좋은 것만 난 가져오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재밌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은 이제 방산 쪽에 계속 관심을 갖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미국이 지역 분쟁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가 예산을 논의를 합니다. 예. 이게 과거 2001년도에 9.11 테러 난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 선포하고 이라크 전쟁 발발했을 때도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베이스가 그냥 예산안에서 정하는 국방부 예산이고 예. 이 위에 회색선이 회색 그리고 약간 연한 초록색이 그 특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오사마 빈라덴 사살 2011년에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특별 예산에 논의를 했고 추가를 해줬고 이후에는 조금 줄였고 예. 오른쪽 위에 보시듯이 템포러리한 액티비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지역 분쟁에 대한 지원이 줄다 보니까 이게 2020년에 폐지가 됩니다. 2021년에 폐지가 되는데 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금 계속 추가 예산 올해 4월에도 통과가 됐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죠. 갈등하다가 결국은 통과시키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이든은 유럽을 안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무기 지원을 예, 약간 맞아요. 주저하는 예. 느낌 보였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던지 간에 국방비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논의가 될 거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주식으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만드는 레이시온.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그리고 전차 만드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렇게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요 섹터는 좀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어느 쪽에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둘 다 관심 있는 그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건님은 그 양매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리스크 헤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내용 또 저희 이제 라이브 끝나면 또 재방송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제 색다른 시각으로 미국 주식 보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 어느덧 벌써 50분이 지나가는데 정신없이 하긴 했는데 그 질문도 좀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구독자님들이 먼저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한 두세 분 정도만 질문 받고 또 기다리신 그 퀴즈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좀 몇 개 눈에 들어왔던 질문이 있었었는데 어, 뭐 어느 ETF가 좋을까? 뭐 그런 걸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 주신 아, 제조업 관련 제조업 관련된 네, ETF ETF가 좀 쪽을 조금 탑으로 보시라.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좀 또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뭐 예. 통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 미국 증시 상승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네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금리가 인하될 때 주식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1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보시면 예. 또 반대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를 때 경기가 좋아서 채권 금리가 오른다 해서 주식도 같이 올랐고 예.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음, 뭐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시기보다는 예.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때 뭔가 다른 제스처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자본재 산업재 대표 ETF 몇 개만 알려주세요. 또 질문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 이거는 좀 그렇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화 관련된 뭐 예,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예, 에머슨 일렉트릭이라고 그것도 이제 자동화 관련된 주식인데 예. 그런 기업들을 포함한 포함한 ETF. ETF가 뭐가 예. 있는지 보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또 좀 질문 중에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AI 혁명 하면서 전력 수요가 사실은 이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은데 요번에 또 메타 창업주인 저커버그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음, 지금은 이제 전력 에너지, 그러니까 공급이 문제다. 앞으로 AI 그쵸. 이제 뭐 방향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형 원전이라든지 이제 원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음, 그쪽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LCOE, Levelized Cost of Energy라고 해서 발전 원가라는 예. 개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원자력이 되게 원자력이 비싸요. 비싸요? 네. 어, 천연가스 떼는 게 훨씬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사 보시면 원자력보다는 천연가스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 이게 뭐 탄소 중립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뭐 그게 있긴 하겠지만은 예. 그냥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봤을 때 저는 원전보다는 천연가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사실 미국이 지금 이제 당면하고 있는 게 태양광을 깔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력망에 태양광 발전소가 연결이 돼서 음, 전기를 줘야 되는데 음.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대기열이 엄청 길대요. 그 그러니까 전력망 구축이 안 돼 있는, 구축을 예. 오히려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네, 설비를, 설비 오히려 그쪽 현대화 쪽을 좀 음,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외국 땅이 넓어서 그래요? 이게 그것도 이제 민영화. 민영. 네, 예. 이게 국가가 딱 계획해서 한 게 예. 아니라 우리나라랑 확실히 틀리네요. 네, 그건 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환전해서 그러니까요. 예, 만들어서 예. 꽂으면 되는데 그렇죠. 미국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음,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현대화 쪽이 오히려 수위에 지금 뭐 음, 계속해서 상승하고 예. 있는 것도 이 그렇기 최근에 이게 때문에 비슷했던 게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 설비, 전선 네,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한번 붐이 있었었는데, 네. 미국도 좀 비슷한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미국도 아마 이제 친환경 쪽, 어쨌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예. 발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음, 이쪽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 전력 설비 현대화가
이런 좀 선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사실 이제 뭐 텍사스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LA 쪽에서 이제 텍사스로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뭐 그거에 관련된 뭐 관련주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그거를 봤는데 예.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많이들 넘어온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 이제 법인세도 캘리포니아는 너무 높고 막 규제도 많고 한데 텍사스는 풀어주다 보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운송, 그러니까 동부 쪽 거기 텍사스로 멕시코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많아요. 철도도 그렇고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쪽 오히려 이제 철도 운송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음. 오히려 약간 깊이를 말씀드리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저기 뭐야 원래 그 실리콘밸리 쪽에 되게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었던 게 예, 있을 예. 텐데 그- 리츠도 이제 찾아보시면 그럴 텐데 그쪽의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조금 주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근데 확실히 텍사스가 그 세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렇죠. 세금이 좀 확실히 있나 봐요. 그 법인세도 없고 없고, 네, 맞습니다. 대신 뭐 총매출세인가? 맞습니다. 그게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스타트업이 하기 되게 좋다라고 예. 해서 오스틴 쪽으로 실리콘밸리가 음. 많이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많이들 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 또 텍사스가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또 연결되거든요. 네. 예, 요거는 어쨌든 우리는 교집합 되는 교집합 제조업을 좀 우리 연구원님께서 좀 강요해 주시니까 잘 메모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저 이제 뭐 거의 이제 막바지라서 그 퀴즈를 좀 말씀드릴게요. 좀 잘 들어주시면 이게 상당히 이제 쉬운 거니까 이해하기가 금방 아마 적어주실 것 같긴 한데 그 객관식이고요. 다음 보기 중 미국 주식시장 휴장일이 아닌 날은 어떤 걸까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마틴 루터 킹 데이, 2번이 메모리얼 데이, 3번이 크리스마스, 4번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제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착순 500명 뽑아서 이제 커피 기프티콘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카카오톡에서 DB금융투자 알림톡 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또 선착순 500분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저 끝으로 우리 오늘 사실 처음 나와주셔서 정신없이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우리 저 구독자님들께 그 당부 말씀이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쪽을 보시라고 해서 약간 예측해서 지금은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응해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응이요. 네, 예. 그래서 금리 인하도 예측해서 투자했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위로 밀리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제조업 투자했는데 뭐 엔비디아 날아가고 있으면 네, 나는 예. 배 아프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투자로 조금 가져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 좀 연구원님하고 비슷한 스타일 그렇습니다. 아니셨나요? 저는 갑자기 뭐 오닐이었는데? 윌리엄. 윌리엄 맞- 오닐. 예. 그분이 좀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5,000명 때까지 이제 왔는데 구독자님들 많이 또 도와주셔서 왔는데 그래도 올해 안에 좀 1만까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